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관입니다. 오늘은 도쿄올림픽을 총결산하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도쿄올림픽이 한국의 득이 되었는가 손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스포츠가 흔들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감각과 국제적인 균형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봐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선수단이 결성이 되고 선수단이 일본에 참가를 할 때 우리는 금메달 7개 종합 10위를 목표로 했죠. 양궁, 펜싱, 사격, 태권도 등등 충분히 7개는 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앞전 리우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9개로 종합 9위를 한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바탕으로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초라한 성적을 냈죠. 16위입니다. 금메달이 6개, 은메달이 4개, 동메달이 10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로 최악의 성적을 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선진국들은 성적 지상주의에서 해방됐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G7 국가 중에서 메달 10위권 안에 들지 않는 국가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11위입니다. 캐나다만 안 들었는데 캐나다 11위입니다. 대부분 다 스포츠 강국이 결국 선진국이고 결국 강대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초라한 한국의 흔들리는 스포츠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하나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여자 골프 우리가 4명이 참가했습니다. 원래 세계 랭킹 15위 안에 어느 국적의 선수가 4명이 있으면 4명까지 참가하는 룰이 이번에 적용이 됐죠. 그래서 미국과 우리 한국이 4명이 참가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의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 김효주 세계 랭킹이 2위, 3위, 4위, 6위. 또 이 앞전에 박인비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충분히 우리는 프로골퍼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메달 하나 정도는 딸 거다. 아니면 우리가 메달을 다 휩쓸 수도 있다는 너무 큰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메달권뿐만 아니고 9위 이하 성적으로 다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요즘 들어서 프로 여자 골프가 이상한 징조가 보입니다. 아직까지 금년에 들어서 메이저 여자 골프에서 한 번도 우리가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한국 여자 골프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그런데 더운 날씨 탓이라고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투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경기 장면을 보시는 분은 느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선수들 100% 투혼을 다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양궁이 왜 지금 저렇게 강합니까? 양궁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따로 선발을 합니다. 이번 세계 랭킹 2, 3, 4위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우리가 골프 선수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비록 4명의 쉐어를 포기하더라도 2명을 출전시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골프 선수들은 충분히 그 보답을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야구를 보겠습니다. 6개 팀이 참가했는데 우리가 4등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번 한국 선수들이 또 단결력이 제일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만이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고 나머지 4개 팀은 아마추어 선수 내지 마이너리그 선수 내지 사회 동아리 선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위를 했습니다. 국내에 3할 7푼 출루율 4할 7푼 타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이런 결과가 가졌는가?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축구는 어떻습니까? 멕시코한테 우리가 6골을 줬죠. 여기서 자랑하던 우리의 세트피스 이번에 분명히 하겠다. 세트피스 전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과거 월드컵 4강 신화 그리고 런던 올림픽 동메달 전부 다 과거의 성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주 인기 종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단지 한국만이 이런 인기 종목에서
올림픽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깊이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구팀과 배구팀이 똑같이 사의를 했죠. 그런데 국민들은 똑같은 사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배구팀 한일전, 세르비아전, 브라질, 미국전 다 봤지만 기량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혼이 부족한 건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구기 종목에서 유일하게 우리 자존심을 세우는 게 여자 배구죠. 김연경이라는 걸출한 리더가 있었고 또 한일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임에서 승리를 해줌으로써 유일하게 자존심을 우리가 지킨 게 여자 배구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우리 선수단이 너무 정치색에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수단 합숙소에 신에게는 아직도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이걸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IOC에서 이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올림픽 헌장 50조에 보면 정치 성향이 있는 건 제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범 내려온다는 판소리의 수군가를 또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일부 교포들과 뉴커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에게 아직 5천만의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그때 빨리 현수막을 수거하길 잘했다. 왜? 그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일본 선수들이 보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보고 야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냐 그걸 보고 명량 대첩을 너무 우리가 희화한 이런 우리 정치세계에 물든 선수단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한체육협회에서 이 문구를 냈다는데 우리 정말 선수들 정치세계에 물든 이런 선수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배구협회에서 기자회견도 문제가 됐죠. 우리 자라나는 구김살 없는 10대 20대 선수들 기성세대가 많이 자각을 해야 될 걸로 이번 기회에 생각이 됩니다. 일부 선수들은 더운 날씨 탓을 많이 탓합니다. 물론 날씨가 덥고 날씨는 덥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할 때 그런 날씨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 것 중에 하나는 마라톤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골프 선수들도 더운 날씨 때문에 자기네들이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훈련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우리가 생활체육으로 지금 통합형이 돼서 사실 2016년부터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됐죠. 생활체육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선진국답게 성적지상주의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선진국이 됐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선진국 바로 우리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어느 해에는 선진국이 됐다가 어느 해에는 선진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진국이 된 예를 들어볼 거예요. 이번에 미국 1등하고 일본 3등, 영국 4등, 호주 6등, 프랑스 8등, 독일 9등, 이태리 10등입니다. G7 선진국들이 전부 다 10위권 내에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선진국이 아닙니까? 생활체육, 또 선진국 성적지상주의 해방, 이건 우리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흔들리는 한국 스포츠의 문제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영국과 일본은 과거에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난다, 성적지상주의에서 해방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엘리트주의를 버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엘리트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엘리트주의를 2010년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번에 3위를 했죠. 영국 이번에 4위를 했죠. 우리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우리 생활체육 만능주의에서 엘리트주의를 수용할 수 없는지 이 부분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올림픽에 계속 참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선수들이 기량과 투혼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재미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는 그래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무더위와 열대야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17일 동안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정체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이 모범 사례가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양궁협회입니다. 양궁협회는 현대차의 최신 기술, 안면 인식, 심박수 측정, 선수 맞춤형 그립, 선수 맞춤형 명상, 전자 관역, 이거 전부 최신 시설을, 최신 기술을 양궁 선수들한테 도입해서 이렇게 양궁이 이번에 우리가 5개 메달을 따게 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히 IT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강국입니다. 우리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 우리 한국 스포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배구협회도 지금까지는 계속 잘해왔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가 하나가 되게 세계 4위까지 올려놨지만 마지막에 악수를 둬서 좀 그렇지만 이런 협회들의 움직임도 우리는 모범 사례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아몬드 메달이 있습니다. 4위를 한 거죠. 여자 배구는 아까 말씀드렸고 높이뛰기 우상혁, 또 근대 5종의 정진화, 여자 역도의 이선미, 그 다음에 기계체조의 류승헌 같은 선수들은 메달에는 진입을 못했지만 거의 메달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비인기 종목에 보다도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결국 우리가 앞으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시합이 있지만 일본은 지금 기초 종목에 아주 충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우리가 스포츠 대결에서도 이런 우리가 비인기 종목을 간과하면은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스포츠계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번 여자 배구 선수에서 김연경 같은 리더가 있듯이 국가관이 투철하고 또 그리고 희생정신을 가진 우리 체육회의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부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스포츠 메달 수를 전 세계적으로 확인을 해봐도 체력은 역시 국력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체력이죠. 국민 사기 ang양하는데 그리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게 스포츠입니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한국 스포츠의 현 주소와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도쿄올림픽이 일본에 득이 되는 건가 손해가 되는 건가 그걸 시리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